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생후 2달 된 아기가 친부의 손에 의해 탁자 위로 던져져 의식을 잃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생후 2달 된 친딸을 수십 차례 거칠게 흔든 뒤 침대 옆에 있던 협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며 보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다 해도 생후 2달 된 아기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아이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는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도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곧바로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했고 그 사이 아기의 뇌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남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한 아버지로 하여금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정과 사회는 어떤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 모텔 안에는 아버지와 갓 태어난 2 아이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남성은 홀로 2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태에 빠지기 한 달 전에도 그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아기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즉각적인 치료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연유는 폭력이 아기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처음에는 아이를 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도중 계속 울어서 화가 나 탁자에 던졌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내동댕이 친 것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양육 스트레스와 생활고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환경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부부는 2020년 여름부터 부평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취약한 환경, 불안정한 부부 관계, 사회적 고립, 그리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곧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감싸고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모텔 업주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 2을 홀로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부로서 아동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심각한 뇌출혈을 입힌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곧 항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측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평생 뇌 손상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향후 재활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생활고와 갑작스러운 양육 부담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아이의 평생을 망쳐놓고 집행유예라니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시적 화풀이가 아닌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양육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참작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아동학대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 불행의 연장선으로 축소시킨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충동적 범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생후 2달의 아기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상처를 입은 반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의식 없이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으며 가족의 품에서 웃음을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또 다른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일시적 분노의 결과로 축소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충,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와 장기 보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에 사회 전체가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의 궁금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